안녕하세요. 시흥에 살고 있는 치과 의사예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소문들어 아실 것 같아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하던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전 이 사랑이 변치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100% 승낙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조금만 더 일하면서 결혼을 생각해보면 어떠냐고 하셨지만요. 그래도 일 좀 하면서 경력도 쌓고 천천히 가지. 요샌 30대 후반에도 잘만 가던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막 반갑지는 않아. 윤희야 어떤 애인 거 다 아니까 윤희가 싫은 건 아니다만 그래도 우리 딸 조금 더 데리고 있고 싶어. 엄마, 나도 33이야. 이제 얼른 결혼해야지. 그리고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윤희랑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가까이 살 건데 뭐가 걱정이야. 윤희네도 근처에 살고 하니 중간에 집 얻으면 친정시댁 둘 다 가까울 거야. 그 집 어른들이 좋아할까? 원래 친정이랑 가까우면 시댁에서 싫어하는 법이거든. 윤희네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어머님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 언제나 반찬이며 먹을 거며 늘 우리 생각해서 엄청 싸주시는 분인데 좋으셔. 대학교 CC로 만났고 같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 지냈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따로 치의학 전문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치대 출신은 아니었고 예비 남편은 육군 장교였답니다. 남자다움에 그 모습에 반해 연애를 길게 했고 그렇게 서로 집을 오가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자친구는 잘 다니던 군대를 전역하게 되었고 저와 상의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사실 남한테 얘기만 들었지 막상 예비 남편이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앞날이 걱정부터 되면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아무리 내가 치과 개원 준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덜 잡아서 막막한데. 아무래도 군대라는 게 좀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잖아. 그리고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기도 하고. 너 개원하는데 내가 차차 준비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해서. 내가 아는 놈이 치과 의사인 거 알지? 보니까 경영부장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남을 뭐하러 써? 내가 하면 되지. 내 와이프 병원인데 신경을 얼마나 잘 쓰겠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해. 내가 군인이 아니라서 싫어? 군인이 아니고 막고를 떠나서 그래도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 앞두고 자기가 갑자기 일자리를 그만뒀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래. 솔직히 저녁이나 퇴사하는 부분은 예비 와이프인 나한테 상의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넌 꼭 내가 군인이 아니라서 싫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진짜 나도 속상하고 슬프다. 뭐든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것 같아서 이번 결정도 응원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망한 티를 내다니 나야말로 실망이야. 오히려 자기가 군인이 아니어서 실망을 했냐며 큰 소리를 치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이 일은 저희 부모님까지 알게 되었고 워낙에 예비 남편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터라 저에게 오히려 응원을 해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모님이었지만 예비 시댁 어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저를 꾸중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왜 꾸중받을 일인가 싶었지만 결혼 전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너 윤희한테 왜 그만뒀냐고 막 따졌다며? 치과의사 원장이나 한다는 애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 되겠니? 그래서 큰일을 하겠어? 남자가 뭐라도 하려면 집안 대조가 중요한 건데 벌써부터 그렇게 작은 일에 닥달하면 윤희가 뭐가 되겠어?
그래도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앞두고 퇴직이라뇨. 벌이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건데 저희 집 대출이며 뭐며 다 상의를 해야 하니까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봐요. 어머님도 너무 그렇게 윤희가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뭐? 수정아, 너 내가 널 얼마나 딸처럼 예뻐했니? 근데 이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널 예뻐했기로서니 내가 그래도 네 예비 시어머니인데 할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윤희가 뭐야, 윤희가. 이제 남편인데 윤희 씨라고 하던가 남편이라고 해. 보기 안 좋다. 아무리 동갑이고 친구였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너나 윤희야 이런 거 아주 어른들 보기 안 좋은 거야. 네, 그건 고치도록 할게요. 일단 어머님 뜻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머님한테 따지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어요. 막말로 윤희가 네 치과 도와주면 너야 좋은 거 아니니?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서 버틴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데. 그러지 말고 윤희 좀 잘 가르쳐서 네 병원 살림에 보탬 좀 되게 해라. 솔직히 남자가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말이야? 그건 아니지. 그리고 병원 같은데 남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으면 환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무시하는 게 없는 거예요. 윤희가 올바른 선택했어. 처음 보는 예비 시어머니 태도였고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었기에 덮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개원 준비를 열심히 해나갔고 먹고 살기 힘든 건 아니었지만 엄청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제가 대출과 모은 돈을 통해서 개원을 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정말 간절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저의 개원을 도와준다곤 하였으나 막상 업체의 단가별로 꼼꼼히 따지러 간다고 나가곤 늘 휴게소에서 낮잠을 자거나 놀다 오기 일쑤였어요. 와이프 병원인데 이렇게 일을 하니 처음부터 믿음이 가지 않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게을렀어? 내가 뭘 믿고 당신한테 이런 걸 맡기겠어. 업체별로 비교해 준다며. 아, 됐다. 그냥 체어회사 불러서 설치하고 거기서 소개해주는 임플란트 회사랑 체결해야겠어. 돌아다니면서 엄청 먹기도 했네. 내가 먹은 게 아까워?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졸리니까 뭐 좀 먹으면서 한 거야. 내가 군인 시절에 잠을 항상 쪽잠 자고 힘들었던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요즘 쉬면서 이런저런 휴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랬지. 미안해. 나 원래 안 게으른 거 알잖아. 그래, 자기도 쉬어야지. 쉴 타임에 그래도 나 도와주는 건데 너무 몰아붙였다. 미안해. 자기 이해해. 그럼 좀 쉬어. 그래도 그럴 수 없지. 내 병원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내가 따져야지. 아, 직원들 면접도 본다고 했지? 넌 너무 착하니까 내가 좀 깐깐하게 봐야겠어. 솔직히 이제 오너가 되는 입장인데 직원들한테 만만히 보이면 안 되잖아? 사실 쉴 틈이 없던 터라 예비 남편도 쉬어야 한다는 걸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저랑 결혼을 할 거라서 그런지 꼼꼼히 직원 면접까지 봐준다는 예비 신랑이었어요. 그럼에도 같이 결혼을 할 거라서 그런지 참 의지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예비 남편은 군대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실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면접 때 직원들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나가는 모습에 기겁을 했답니다. 자기, 아까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요새 저연차 위생사 구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다. 그러면 사람 뽑기 힘들어. 솔직히 치과 돈 직원들이 벌어주는 건데 대우를 잘해줘야지. 여긴 군대가 아니야. 상부상조라고.
아니, 월급이 너무 터무니없잖아. 경력도 없으면서. 내가 경영부장으로서 이런 것도 말 못해? 그럼 내가 뭔데? 자기 경영부장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인력난이 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갑질할 땐 아니라고. 그리고 난 직원들이랑 파트너로서 같이 일해 나가고 싶지. 내가 막무가내로 지시를 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말조심 좀 해줘. 연애 때 알던 모습과는 많이 변해 있는 예비 남편이었고, 결혼을 준비하고 개혼을 준비하면서 참 다채로운 모습을 많이 보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개원하게 되었고, 결혼식은 고작 2달 남짓 남아 있었답니다. 치과도 오픈빨 때문인지 환자가 물밀듯 쏟아졌고, 정말 바쁜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도 좋은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저희 아빠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빠가 작은 사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참 속상하게도 거래처 업체에서 수금이 밀렸다고 치과에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고 개원하자마자 난감했답니다. 아, 어쩔 거야? 당신 아빠 쓰러진 거 안타까운 일인데 내 돈은 어쩔 거냐고? 아니, 치과 의사니까 잘 벌겠네. 딸이 갚아야지. 일단 여긴 업장이니까 돌아가 주세요. 아직 결정난 일도 아니고 아빠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죠? 혹시라도 돈 못 받을까봐 그러지. 거래처 납품은 납품대로 다 했는데 지금 그 돈 못 받으면 우리도 큰일 난다고. 일단 여기 환자들도 있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원장님, 경찰 부를까요? 이거 업무 방해죄로 고소당하는 거라고요. 아이고, 무서부라. 어쨌든 난 분명 경고했어요. 한 사장 그렇게 된 거 안타깝긴 한데 무조건 내 돈 먼저 줘야 한다고. 한 사장 신용이 좋아서 내가 기다리는 거지. 사람 쓰러져가는 마당에 솔직히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 내 돈 먼저 줘야 해. 이유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게 야속했어요. 아빠가 내사 상태에 빠진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 이 난간을 어떻게 부딪혀 나갈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힘이 돼주겠다던 예비 남편의 태도는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었고 이것조차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제 멘털이 누구보다도 나약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했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었어요. 아니, 장인어른은 왜 이렇게 일을 버리셨어? 그러니까 뇌출혈이 오지. 너 갚을 돈은 있는 거지? 솔직히 니네 집이 막 잘 사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너 하고 다니는 거나 그런 건 아쉽지 않았잖아. 저런 사람들 와도 줄 돈은 다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게 문제야? 자기는 진짜 너무한다. 그래, 자기 딴에도 당황스럽겠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의 일인데 어떻게 제3자 구경하듯 말을 해? 당신, 우리 아빠 걱정은 하긴 하는 거야? 당신만저 이러면 내가 누굴 믿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왜 네가 울어? 울 사람은 나야. 막말로 결혼 2달 앞두고 갑자기 예비 신부집이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눈 안 돌고 백이냐? 뭐? 망해? 너랑 그렇게 오래 만나고도 내가 널 몰랐구나. 넌 네 입속만 생각하는 인간인 걸 내가 이제야 아네.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신세 한탄 할 때야? 참고로 나 돈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업혀 오려고 하지 마. 내가 아무리 너랑 만난 세월이 길다곤 하나 이렇게 나한테 시집 와서 나까지 힘들게 하면 곤란해. 이건 이성적인 거라고. 이성? 그래, 알겠어. 당신 말 무슨 말인지 다 알겠으니까
지금 나 좀 가만 내버려 둘래? 뭐부터 해야 할지 생각 좀 해야 하니까. 제 말에 예비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하였고, 예비 시어머니까지 이 일을 문제 삼고 저에게 어떡할 거냐고 닥달을 하며 따졌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게 되니 정말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가 설마 이 와중에 결혼을 하며 남편에게 빌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예비 시모는 걱정이 많아 보이는 듯 싶었거든요. 아니 너네 아빠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 사라며 내사. 그럼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던데 돈은 있는 거니? 나 우리 아들이 평생 너네 집 뒤치다거리 하는 거 못 본다. 네가 아무리 의사여도 어느 세월에 빚 청산할래? 의사여도 집이 빵빵해야 잘 되는 거지. 언제적 의사라고? 그리고 너 치대 출신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코 잘못 깬 것 같다. 진짜 섭섭하네요. 어머님 뜻이 그렇다는 거 잘 알겠고, 윤희 씨도 어머님이랑 별반 다른 거 없는 뜻인 거 알겠어요. 당연하지. 너희 집 그렇게 망해가는데 어느 누가 장가를 보내겠어? 우리 윤희가 독박 쓰는 꼴은 못 본다. 너 의사 돼서 우리 아들이 돈 걱정 안 하게 하려고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지. 뭐 다른 게 있는 줄 아니? 만약 돈 때문에 우리 윤희 속상하게 하면 나 이 결혼 못 시켜. 의사라고 완전 잘 물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댔는데 이게 뭐야 진짜. 말년에 똥만 뒤집어 쓰게 생겼네. 어머님, 지금 똥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게 사경을 헤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어머님을 1, 2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너네 애비가 너무한 거지. 아니 이 일을 벌였으면 마무리를 해야지. 어떻게 무책임하게 저렇게 쓰러져? 제가 10년 동안 사람들을 잘못 봤네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사람 앞에서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상처예요. 더 이상 듣고 있기가 힘들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때 병원에서 빨리 오라는 소식과 함께 병원에 달려갔더니 결정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산소호흡기를 떼는 게 어떻겠냐고 의사는 저희에게 의사를 물어봤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을 겪게 되었고 이 모든 사실을 안 예비 남편은 가관이었어요. 제가 알던 사람은 아니었고 그동안 제가 다른 인격과 교제를 했나 싶을 정도로 예비 남편은 변해 있었답니다. 저 역시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 남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했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와,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다니. 야, 됐고 이제 그만하자. 네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이 병원도 빚으로 개원한 거고 너네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거래처 회사한테도 손해배상 해줘야 하면 도대체 얼마야? 의사벌이가 아무리 많아도 난 도저히 빚쟁이랑은 결혼 못하겠다. 내가 미쳤다고 너네 식구를 책임지리? 그건 안 될 말씀이지. 그래, 나도 그건 알고 있어. 당신 원망하지 않을게. 누구라도 힘든 선택이니까. 근데 너랑 나랑 연애만 10년이 넘었어. 그런데도 이렇게 이별을 고하는 게 참 속상하고 안타깝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을지언정 네가 이렇게 등 돌릴 줄은 몰랐거든. 이별에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하는 건데 넌 그러지 못했고 네 뜻 잘 알겠으니까 너도 잘 살길 그냥 바라볼게. 전 마지막에도 예의가 있듯 예비 남편과 이렇게 좋게 끝내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저희가 함께 온 세월들을 다 잊은 채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분노도 올라오더라고요. 만남에도 이별에도 어느 순간 예의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민한 편은 저에게 끝을 선포하듯 막말했어요. 쿨한 척하네. 난 10년 동안 널 만나면서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치과 의사 된다고 공부하는 거 그저 잘 되기만을 내가 옆에서 얼마나 바랬는데 빚쟁이 의사? 하, 내 시간이 진짜 아깝다. 너한테 그동안 쏟아부은 내 시간들이 정말 아까워. 그래서 바람 폈니? 너 우리 병원 실장이랑 이미 소문 다 났어. 내가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까 얘기해야겠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도 넌 이미 날 기만하고 있었잖아. 뭘 나 때문에 파혼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도 너같이 의리 없는 인간이랑 결혼할 생각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 그걸 어떻게?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실장은 엄청 살갑더라. 누구랑 다르게. 그리고 너네 집 쫄딱 망해서 나한테 빌붙으려고 했던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미쳤냐? 거머리 처가 식구들이 내 등골 빼먹는 꼴 보게? 아, 맞다. 자, 네 아빠 부의금 돌아가셨을 거 아니야? 아빠 산소호흡기 떼내만해 하면서 얘기하다가 연락 끊겼잖아. 자, 받아. 됐냐? 결혼식 앞두고 우리 아빠 세상 떠나자 부의금 3만 원 던지며 파혼에 친 예비 남편이었고 전 사실 이별에도 예의가 있듯 곱게 헤어지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파혼 후 예비 남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공개해버리자 예비 남편은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하여 내 치맛자락 붙잡으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순간이었죠. 사실 예비 남편은 아빠가 쓰러지기 전부터 제 병원을 꾸리기 시작할 때부터 병원 실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본인이 경영을 하겠다는 빌미로 그 실장과 하루 종일 붙어있을 심산이었답니다. 제 착한 병원 직원들이 이것저것 제보를 많이 해주어 저를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제 예비 남편이 이런 추악한 놈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장인어른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거냐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나도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산소호흡기를 떼내 만회했던 그 순간 아빠가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회복되더라. 그 전에 난 이미 직원들한테 실장이랑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들어버려서 그런지 너한텐 연락해주고 싶지 않았어. 나도 너랑 파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가장 힘이 되어야 할 사람이 등을 돌려버렸을 때의 심정이란 넌 모를 거야. 오히려 너무 감사해, 아빠한테. 널 거를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말이지. 일단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나도 그때 정신이 없었어. 병원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지. 나도 놀란 상황에서 그 실장이 나를 꼬신 거라고. 그럼 그렇게 힘든데 안 넘어가고 배겨? 우리 10년 세월이야. 다시 한번 얘기를 잘해보자. 내가 미안해. 미안한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제 와서? 아니, 너랑 나랑은 이제 끝났어. 세월을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어. 그리고 너 내 병원에서 돈도 많이 해먹었더라? 그 짧은 시간에 실장이랑 짜고서 현금도 빼돌렸던데? 이것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든 다 묻고 그냥 헤어지려고 했는데 너란 인간은 갱생이 될 확률이 없으니 바로 밟아줘야지. 이제 내가 하는 것 잘 지켜봐. 끝내자고 하는 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예비 남편은 저에게 매달렸어요.
그 동영상에는 아빠가 좋아 엄마에게 이름을 부르는 동영상이었고, 회복이 됨에 따라 의사에게 보여주려고 계속 찍어두던 동영상이었답니다. 아빠만 일어나시면 회사도 원상복구가 될 거고, 다른 거래처 업체에서도 기다려주신다고 했거든요. 제 병원이 잘 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본 예비 남편이었기에 저 같은 봉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가장 크게 절 기만했기에 전 파혼 수순을 밟았고 예비 남편에게 모든 결혼 준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예비 시모까지 병원에 찾아와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며 생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아플 때 저에게 상처를 주셨던 분이기에 이런 모든 연극들이 와닿지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제 병원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을 CCTV로 포착하여 이것 또한 경찰에 고발을 하였고 예비 남편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죠. 여기 김예분 실장이 누구야? 누가 감히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잘 진행되고 있던 결혼식을 엎어? 너야? 너냐고? 어머님, 이래도 저 안 변해요. 그 실장은 진작에 제가 해고했고요. 어머님이 이제야 제 편을 들어주신들 제 마음이 변하겠어요? 윤이랑 전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잘해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뵙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수정아. 그래도 우리가 봐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칼같이 내치는 건 아니지 않니? 네 분이 안 풀리면 내가 그 여자를 찾아서 아주 요절내 놓으마. 솔직히 여자가 맘먹고 들이대는데 거절 안 할 남자가 어디 있니? 우리 윤희도 그랬던 거야.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절 설득하려고 했지만 설득하긴 무리였어요. 이미 전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고 절 기만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같이 지내온 세월이 있기에 고상하게 떠나보내려고 애를 쓴 저였거든요. 그럼 결혼해서도 누군가 맘먹고 들이대면 또 그러겠네요. 전 그렇게 의리가 없는 남자랑은 못 살아요. 저 진료 있어서요. 어머님,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차피 아무리 뭘 하셔도 제 마음 안 변하니까요. 그럼 이만 조심히 돌아가세요. 아유, 수정아. 그래도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맞이한 세월이 얼마니? 남자들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거야. 한 번만 봐줘. 바람? 한 번쯤 용서하라고요? 우리 아빠 잘못됐을 때 어머님이랑 윤희가 어떻게 했는데요? 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벌레 보듯 경멸하던 눈빛, 표정, 말투. 어머님도 제가 의사여서 좋으셨던 거겠죠. 하지만 돈 없는 의사는 필요 없다면서요. 저 역시 직업 없고 여자한테 빌부터 살려고 하는 남자답지 못한 인간은 제 남편으로 두기 싫어요. 어머, 너 우리 윤희한테 무슨 막말이야? 빌붙는다니? 너 병원 도와주려고 했던 거지? 너무 막말이 심하다. 그래서 제 돈까지 해먹었대요? 현금을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많이도 해먹었던데요? 저한테 빌 게 아니라 경찰서 가서 아들이나 설득하세요. 지금쯤 조사받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키우시고 저한테 막말을 하셨어요? 이제 보지 말자고요. 예비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와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끝내 제 마음을 돌리진 못하였고 저희 아빠는 하루가 다르게 빨리 회복을 하였어요. 약간의 언어장애와 살짝 손이랑 발이 불편한 후유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1년의 제 사건들을 들으시곤 오히려 미안해하시는 아빠를 보니 제가 더 죄송했어요. 그래도 아빠 일 때문에 네가 그런 꼴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일 처리는 다 해뒀고 너한테 피해가 안 갈 거야.
윤희도 진짜 그럴 줄은 몰랐는데 애초에 널 왜 이렇게 시집 보내기가 싫던지 참 느낌이 그랬다니까. 그러려고 이랬나 봐. 그러게. 그리고 아빠가 왜 미안해. 난 이렇게 아빠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이고 행복이야. 나 이제 열심히 일만 할 일 남았으니까 아빠는 재활에 힘쓰셔요. 그래야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도 보고 행복하게 사시지. 그래.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아빠가 어떻게든 일어나서 너랑 네 엄마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지. 이번 계기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을 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남편은 파혼을 하면서 결혼 과정에 대한 위자료를 물고 나서야 개털이 되니 저에게 빌붙을 방법을 찾아 제 앞을 어슬렁거리더라고요. 남아있던 좋은 추억까지 파괴시키는 예비 남편을 보자 정말 이젠 이 사람이 싫어지다 못해 끔찍해져만 가는 순간이었답니다. 병원 현금을 횡령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 큰 금액은 아니어서 단순 횡령죄였고 결국 벌금형을 맞았답니다. 그래도 300만 원의 벌금을 맞았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큰 회사에는 취직이 불가능하였어요. 그야말로 인생 쪽박을 차버렸죠. 경찰서에서 오랜만에 실장 얼굴을 봤는데 제 눈도 못 쳐다보고 쭈그리로 앉아 있더라고요. 참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을 눈으로 보게 되니 그냥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응징을 하는 게 맞다 싶은 게 오히려 속이 후련했답니다. 나 너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통보하냐? 네 병원 매출이 얼만지 내 눈으로 다 봤는데. 그랬는데도 넌 다른 여자한테 눈 돌렸잖아. 아빠 회사 부도 나서 나한테 빚 넘겨올까봐 바로 나랑 헤어지자고 한 인간이야 넌. 네 인생 네가 개척할 거 아니었어? 난 이제 너랑 다신 볼 일 없으니까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없을 거야. 잘 살렴.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그냥 너무 당황하니까 그랬지. 진짜 딱 한 번만 봐주면 평생 충성할게. 돈도 갑자기 막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랬던 거야. 나 진짜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좋았잖아. 10년 세월인데 어떻게 그래? 솔직히 이제 나 군대도 제대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한 번만 딱 사람 구한다고 생각하고 봐주면 안 돼? 내가 잘한다니까. 내 인생 망칠 일 있니? 널 봐주게? 남 힘들 때 등 돌리는 인간을 걸으라고 했어. 이럴 때 진정 인간이 갈리지. 잘 살아. 그리고 네가 붙어먹던 실장이랑 잘해보셔. 왜 나한테 이제 와서 비는지 모르겠다. 너한테 업혀가지 말라고 한 건 너야. 아버님 쓰러진 게 내 잘못이야? 너도 아마 그랬을걸? 너도 우리 집 쫄딱 망했으면 등 돌렸을 거잖아. 왜 나만 나쁜 놈 취급이야? 넌 항상 그렇게 늘 잘난 척만 하더라. 너랑 연애할 때도 네 잘난 척 때문에 짜증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한눈을 팔았겠어? 네 그 완벽주의 모습에 나도 질리고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서로 이해하자. 예비 남편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혔고 본인의 뒤통수가 당연하다고 합리화를 하는 예비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답니다. 고상하게 헤어지고 싶었지만 역시 이별엔 고상 따위는 사치더라고요. 그래도 만난 세월이 있어서 깔끔히 정리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너 지금 내 뒤통수 친 거야? 와, 어이없네 이제. 이제 하다하다 무렵까지.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 진짜 기막히다. 네 면전에다 침 뱉고 싶은 거 참는 거야. 이별에도 예의가 있어서 좀 참으려 했더니 너 같은 갱생 안 되는 쓰레기는 봐주면 안 될 것 같다. 너 이 시흥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내가 인터넷에 뿌려줘?
내 치과야. 쪽 한 번 팔리면 그만이야. 너랑 실장이랑 붙어먹고 치과의사 뒤통수 치려고 한 거랑 우리 아빠 저렇게 되자마자 이별 고한 거 올려볼까? 날 물러봤나 본데 한 번만 더 그 주둥이로 나불대면 시흥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줄 알아. 네 엄마도 알겠냐? 남의 돈 횡령해가지고 뻔뻔하게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당당하게 짜증을 부려? 내가 아직도 네 여자친구 같아? 너랑 나랑은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야. 이 얼빠진 놈아. 내 입에서 고운 말만 하려고 했더니 넌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내 심기 건드리면 시흥바닥에서 영원히 아웃시킬 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지? 나 집요한 거 너도 잘 알 거야. 그럼 꺼져. 예비 남편은 저의 처음 보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는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고 전 정말 그 모습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전 그렇게 이별을 통보했고 아빠는 건강 때문에 회사를 천천히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빠가 정신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든 업체들이 기다려주었고 그렇게 아빠는 좋은 사람에게 회사를 넘길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두 분은 오손도손 살고 계세요. 저 역시 개원한 지 좀 되어서 단골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도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동네 장사지만 제법 바쁘게 살고 있답니다. 이제 30대 후반을 달려가는데 그래도 제 옆에 저를 든든히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이 생겼답니다. 당장은 바쁜 일정에 따라 결혼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아마 결혼을 하게 되면 진정 저를 위해주는 지금 이 사람과 하게 될까 싶어요. 제 인생에서 쓰레기를 한번 거르고 나니 제 주변에 좋은 사람만 가득한 것 같아 오히려 잘됐다 싶은 요즘이에요.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딸이 혼자서 모든 걸 잘 헤쳐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뿌듯하다. 아빠도 엄마랑 이렇게 너한테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하면서 잘 살 거니까 우리 딸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혹시라도 아빠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고. 전혀. 아빠랑 엄마는 그냥 내 옆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고 살아갈 원동력이에요.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엄마가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뭐든 잘할 거야.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꼭 이런 기회가 있다면 사람을 거르는 계기가 될 것이니 오히려 전환을 삼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게 바라보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글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까 해요. 어린 나이에 대학교 커플로 만난 남편과 일찍이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법학과였기 때문에 남편은 사실 패스를 하고 검사가 되었고 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주부가 되었어요. 학교 졸업은 했지만 졸업 후 아이가 너무 어려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때 참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이와 남편을 생각하면 그 삶 또한 행복하다고 여겼어요. 그런 저를 늘 안타깝게 보시는 부모님이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제 행복을 빌어주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검사 남편을 얻었다며 늘 저에게 구박을 하였어요. 너도 네 꿈이 있는데 어떻게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을 하니? 너 변호사 한다며? 엄마가 너 그냥 시집가라고 그렇게 공부시킨 줄 알아? 너도 네 꿈을 펼치란 말이야. 본인이 꿈을 펼쳐야 시댁에서도 할 말이 많은 거야. 알아?
지금 이렇게 아이 키우며 사는 것도 행복한데 뭘. 서서방 다정하고 아이 건강하면 그걸로 된 거지. 너도 엄마 딸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지. 네가 좀 영리했어? 아휴, 지금쯤 너도 서서방처럼 검사되거나 변호사하고 있을 텐데. 집에서 푹 퍼져가지고 애엄마가 뭐야 애엄마가. 너만 보면 진짜 속상해. 아휴, 화나 죽겠어. 엄마, 괜찮아. 조금 여유 생기면 다시 시작하든 뭐라든 할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우리 100세 나이인데 걱정 마. 엄마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늘 저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절 보면 항상 안타까워 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검사 남편 잘 만나 호강하고 사는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못마땅해 보인 것 같았죠.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전 어머님한테 그저 남편 앞길 망친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을 때도 제가 없었더라면 더 빨리 시험에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시집살이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늘 집에 있으면서 틈날 때마다 공부를 손에 놓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좋은 기회가 생길까 늘 고민했거든요. 와서 겉절이 좀 담그고 열무김치 좀 담가라. 시집 잘 가서 호강에 겨운 것이 알아서 딱딱 시집에 잘할 것이지. 내가 꼭 전화를 해야 오니? 너 지금 누구 덕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아휴, 우리 아들도 지금쯤이면 검사나 변호사 만났거나 아니 또 알아? 열쇠 많이 해줄 수 있는 집에 장가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텐데 하필이면 너를 만나서 인생이 꼬일 게 뭐니? 아유 속상해. 남자 팔자도 뒤웅박이다. 여자 팔자만 뒤웅박이 아니야. 어떻게 하필 골라도 돈 없는 집 딸내미를 골라가지고. 어머님, 말씀 너무하세요. 그래도 제가 아이랑 산 지 7년째인데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지금 다 포기하고 윤미랑 이희만 보고 사는데 저라고 희생이 없는 줄 아냐고요. 너무하시네요, 항상. 며느리? 참나. 순진한 애 꼬셔서 애부터 가져놓고 며느리? 내가 애만 아니었어도 넌 결사 반대였어. 알아? 남자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사니까 좋지? 그러니까 이 집에 더 잘해야지. 안 그러니? 내 아들이지만 다정하고 번듯한 직업에 뭐 하나 꿀릴 거 전혀 없는 앤데 아유 속상해. 말해봤자 뭐하니? 입만 아프지. 와서 김치나 담가. 어머님은 늘 전화로 저에게 모욕을 하셨지만 참았어요. 멋지게 키운 아들 누굴 줘도 아까울 거라고 생각했고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저 아들이 최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달랬죠.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건 변치 않는 남편의 마음과 남편 또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어요. 시댁 때문에 화가 나다가도 남편이 달래주면 참 그것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렇게 슬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미안해. 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너도 꿈을 펼쳐야 하는데 혹시 뭐 하고 싶거나 준비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언제든 도와줄게. 이제 윤미도 학교 들어갈 나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윤미 학교 들어가서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그때 뭘 시작하던지 해야지. 나도 내 꿈 버리지 않았으니 자기도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자기랑 윤미 보면서 이렇게 집에서 내조하는 것도 행복하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돼. 엄마가 너한테 모질게 하는 거 다 알아. 그래도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가 내가 일찍 결혼하고 애 아빠가 되니까 그저 안타까우셔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말 안 해도 잘해주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줘. 남편이 제 마음을 위로해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딸을 보면서 버티고 버텼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조와 아이 키우는 거에 열중하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남자친구라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곧 결혼을 할 거라면서요. 예비 사이가 될 신우이 남편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의사 사이를 데려오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더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 집에서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탄을 하시면서 더욱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이 집안에서 저는 천덕꾸러기 며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의사라니. 우리 집안에 검사 있고 의사 있고 다 있네. 아유, 우리 승미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탁월하다. 당연하지. 내가 뭐 아무나 데리고 올 줄 알았어? 나도 오빠 보면서 배운 게 많다고. 엄마, 언니 저렇게 못마땅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또 실망을 주겠어. 어쨌든 엄마가 좋아해주니 나도 좋네. 내가 엄마 실망 안 시킬 거라고 했지? 당연하지. 내가 너네 오빠 때문에 속 썩은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아주. 그래도 네가 실망 안 시켜서 너무 고마워. 걱정 마, 엄마. 이제 어디 가서 사이 자랑해. 아들 검사에 사이 의사다. 이러면서. 엄마는 법조계, 의료계 다 걸쳐져 있네. 아이고, 좋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모임 가서 자랑할 생각에 내가 어깨가 세워져 아주. 우리 딸 고마워.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가 일부러 들리게끔 말씀하더라고요. 참 굴욕적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의사 남편을 얻은 신우는 그 어느 때보다 기세등등 하더라고요. 벌써 사모님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원래도 저를 깔봤지만 의사 남편을 데려오겠다고 한 뒤부터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딱 시어머니 판박이었거든요. 오히려 남편 될 사람이 의사라고 하자 신우이는 어깨가 아주 한껏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본인의 내실을 키우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괜한 분란을 만들까 싶어 얘기하진 않았어요. 신우도 한 성격 했거든요. 오빠도 불쌍하지. 마누라 덕 봐야 하는데. 참 덕도 못 보고 맨날 피땀 흘려 돈이나 갖다 바치는 꼴이라니.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따지면 아가씨 남편 되실 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직히 승수 씨는 검사라지만 아가씨도 뭐 딱히 별 볼 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랑 똑같은 처지인데 그 집 시댁에서 아가씨한테 대하는 게 저한테 하는 거 같지 않아요? 참 저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제가 펑펑 노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말하니 좀 그렇네요. 뭐예요? 아, 언니랑 나랑 급이 같아? 이것 보세요, 언니. 언니네 집은 뭐 볼 거 있어요? 엄마가 언니네 집이 좀 잘 살았으면 아무 말도 안 한대잖아요. 근데 개뿔 돈 한 푼 없는 집안에서 검사 사이 얻었으면 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희 집은 이 사람 병원도 차려줄 능력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 언니랑 나랑 비교를 해요, 감히? 아, 기분 나빠, 정말. 그래요. 아가씨 정말 돈 많은 부모님 만나서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주셨고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사신 분들 아니에요. 꼭 돈이다가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말 너무 막 하지 마세요. 너 왜 이리 소란이야? 하여간 너만 이 집에 오면 소란이라니?
없는 것이 분란만 일으키고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우리 딸 왜 그래? 또 얘가 너한테 뭐라고 하니? 참나, 급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속을 긁으려들어, 어? 하여간 못 배워먹어서는. 어머님, 그래도 제가 아가씨보단 많이 배웠죠. 참 지금 아이 보고 남편 내조하느라 그렇지. 그래도 배운 건 제가 더 배웠네요. 그래요, 언니? 참 똑똑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집안의 천덕꾸러기죠? 현재가 중요하지. 안 그래, 엄마? 시어머니는 늘 언제나 저만 탓했어요. 그러다 신우 예비 남편과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죠. 그날 예비 사이 앞에서 저한테 잘해주는 신용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정말 토악질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 사이 앞에서 그런 못된 꼴을 보일 수 없으니 정말 시집가고 7년 만에 저에게 나긋나긋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웃기기도 하였고요. 딸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었는지 오히려 딸이 그 자리에서 할머니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고소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이 딱이었어요. 매번 쌀쌀맞은 할머니 모습만 보다 친절한 할머니를 보니 애도 놀란 거죠. 우리 사이 밥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진짜 좋거든. 예, 너도 앉아서 같이 먹자꾸나. 누가 보면 너 밥만 차리고 밥도 못 먹는 줄 알겠다. 안 그러니? 이서방, 이것도 먹어보고. 요거 나물 무친 거 한번 먹어봐. 어서. 할머니, 오늘은 엄마한테 화 안 내네? 맨날 엄마한테 화냈잖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 안 내니까 너무 좋다. 어머, 윤미야. 할머니가 언제 엄마한테 화를 냈어? 참나. 우리 윤미 꿈 꿨구나. 얘가 왜 이래? 이서방, 신경 쓰지 말게.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신데요? 승미 씨도 음식 좀 배워야겠어요. 안 그래? 아, 우리 새언니가 요리 하나는 기깔나지. 그러게, 나도 언니한테 좀 배워야겠어요. 시집 가기 전에. 네? 저한테요? 아, 뭐 제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참 의외네요. 오늘 어머니랑 아가씨랑 좀 이상한데요? 얘는 뭐 못하는 소리가 없네. 농담도 참. 우리가 언제 네 음식을 안 좋아했니? 네가 해주면 다 잘 먹지. 그러게 말이야. 언니는 참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요. 시집 가기 전에 언니한테 한두 가지 좀 배워가면 너무 좋겠다. 가식적인 모녀 앞에서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오죽 의사 사이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그러겠나 했거든요. 그렇게 신우이는 바쁜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 저 신우이 인성을 알까 싶기도 했지만 뭐 본인이 선택한 결과 본인이 책임지는 거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후회는 그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언니,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까 그 태도 뭐예요? 우리 도훈 씨가 묻어내서 그렇지. 예민한 남자였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이제 우리 오빠 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내 결혼까지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네?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눈치가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이게 어디서 초를 치려들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알겠어?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우리 승미 망치려고 들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아, 엄마. 아, 무슨 또 이 사람이 승미를 망치려고 들어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그리고 승미 너 말 조심 안 할래? 너보다 손이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이서방이 너 그런 거 알아? 참나.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딱 그 짝이다 아주. 네가 얼마나 집에서 애를 잡길래 우리 숭수가 나를 보고 눈 동그랗게 뜨면서 대들어 대들길. 아들 키운 공은 없다더니 아유 내 팔자야.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엄마 그만 울어. 내가 있잖아. 참나 오빠 너무한다. 저 불려우한테 조종당하고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뭐? 불려우요? 아가씨 말 가려서 안 해요? 제가 불려우면 아가씨는 꼬리 9개 달린 여우 아니에요? 참나. 끝까지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주 그냥. 아유, 제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지. 내가 원 미치겠다. 신우의 예비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벌어진 일이었죠. 아까 제가 식탁에서 했던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예비 남편이 가자마자 따지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있어서 쉴드를 많이 쳐주었지만 참 기가 막힌 행동들이었죠. 남편 빼곤 정말 내 편 하나 없는 이 집안이 점점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밟아버리고 싶은 욕망도 가득 차 올랐고요. 그렇게 집에 와 전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계획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무시만 당하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시댁과 대판한 뒤로 시댁과는 거리를 좀 두었기에 나름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신우의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나 몰라라 할 순 없더라고요. 나름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도 남편을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넌 그날 그러고 가서 얼굴 한 번을 안 비춘다 아주. 네가 뭘 잘했다고 얼굴을 안 비춰? 승미 피부 관리 받으니까 네가 피것 좀 해다 줘라. 내가 운전을 할 줄 아니 뭘 할 줄 아니? 예비 신부가 택시 타고 다니는 꼴도 우스우니까 네가 좀 데리고 와. 네? 어머님, 저도 요새 바빠요. 그리고 제가 무슨 기사도 아니고 아가씨는 손 없대요? 택시 콜만 부르면 오는 거구만. 뭐야? 너 말 다 했냐? 아주 이게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점점 아주 멋대로야. 처음엔 고분고분 하더니 이제 머리 좀 컸다 이거야.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기사 좀 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제 스케줄은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이렇게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곤란하죠. 아이고 목덜미 잡고 쓰러지겠네 아주. 별것도 아닌 게 이제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려고 들어. 됐다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안 시키지. 그거 하나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뻗대길. 아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도 바빠요. 그러니까 택시 부르시던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주 못 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세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집에 갔어요. 바쁘기도 했고 어이도 없었죠. 그리고 제 할 일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전화로 욕을 해댔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어차피 아무리 말을 해도 절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드디어 시누이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남편 가족의 결혼식이니 웃으면서 하객도 맞이하고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시누이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니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식이 끝난 뒤 남편이 저에게 부탁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이 받은 축의금을 지키는 일이었죠. 이거 축의금인데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 해서 이것 좀 먼저 가지고 정산실에 가 있을래? 정신이 진짜 없네. 그래. 내가 그럼 이거 가지고 정산실에 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볼일 보고 와.
다들 식사하시러 가셨나 봐. 돈 받느라 화장실 한번 못 갔네. 얼른 다녀올게. 먼저 가 있어. 천천히 와. 그거 총액이 5천만 원이더라고. 알겠어. 내가 잘 가지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 아우, 저 땀 좀 봐. 화장실 한 번도 못 가고 계속 돈만 받았나 보네. 축의금을 받느라 화장실 한 번 못 간 남편이 저에게 축의금을 맡기고 화장실에 간 사이 제가 그 축의금을 들고 정산실로 향하던 때였어요. 제가 그 돈 봉투를 들고 정산실에 가는 걸 목격한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욕을 하며 따라오더라고요. 전 순간 나한테 욕한 건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저에게 욕을 하면서 말이죠. 순간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잘못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성난 얼굴이 이해가지 않았어요. 야, 너 그 돈 들고 어딜 가는 거야? 이게 아주 내가 안 봤으면 큰일 날 짓을 했겠네 아주. 며느리 주제에 심히 돈을 삥땅 쳐. 너네가 그럴 줄 알았다. 아주 못돼 처먹은 것. 내가 너 언젠가 이럴 줄 알았지 아주. 이 못된 도둑년. 뭐라고요? 도둑년? 아니 어머님,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왜 들고 있냐면 말이죠. 참나. 됐어. 잘 걸렸어. 변명은 필요 없다 아주. 오늘 내서야 너랑 승수 이혼시켜야지. 어디 도둑년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너 그 돈이 얼만 줄인다 알아? 얌전한 고양이 보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아주 돈을 들고 나르려 드네 이것이. 너 따라 들어와. 이유를 말하려고 하던 찰나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정산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제 머리끄덩이와 옷을 모조리 쥐어뜯더라고요. 순간 제가 이유를 댈 시간도 없이 말이죠. 막무가내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나서야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정산실로 들어오더니 시어머니의 뺨을 연타로 내리쳤습니다. 그제야 전 시어머니에게 벗어날 수 있었죠. 에이그머니나 이게 뭔 짓이래요? 사돈 아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 제 뺨을 제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키고 있는데 사돈이 왜 나서서 제 뺨을 치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지금 제가 뺨을 맞은 게 맞는 건지. 교육을 시켜요? 내가 다 들었는데 지금 며느리 도둑으로 본 거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무식하고 천박할까? 제가 지금 본 게 맞는지 심장이 펄펄 떨릴 지경이에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변호사 양반? 절 쥐어뜯고 있는 걸 발견하고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친 건 다름 아님 어머님의 사위의 부모님, 즉 사돈 어른이시더라고요. 사돈 어른은 제가 정산실로 어머님께 끌려가는 것부터 저희의 대화를 다 들으시곤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친 거였어요. 사실 사돈 어른과 저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기가 죽어 살고 있던 어느 날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제가 각성을 제대로 한 뒤 변호사 시험을 본 것이죠. 다행히 학교 다닐 때부터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던 터라 아이를 보며 조금씩 공부한 것이 밑거름이 되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선배 사무실에 주 2, 3일 출근을 하며 일을 소소히 하고 있던 그때 제 의뢰인으로 사돈 어른들이 오신 거였죠. 형제들과의 땅 문제로 인한 재산 싸움이었어요. 그걸 제가 변호를 맡아 해결해 주었고 사돈 어른들은 저를 평생의 은인으로 여긴다며 고마워하였죠. 그리고 우연히 오늘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랍니다. 사실 사돈 어른들을 보고 많이 놀라긴 했지만 정신이 없어 아는 척을 하지 못하였거든요.
사돈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절 보고 이따 인사해야지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꼴까지 보이게 된 거고요. 아니, 우리의 은인을 이렇게 취급해요? 그리고 며느리라면서 돈을 훔치겠어요? 이거 아주 못해 처먹은 아줌마네. 내가 이런 무식한 집에 우리 아들을 장가드릴 뻔했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어요? 무식하게? 아니, 변호사님, 얘기 좀 해봐요. 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쥐잡듯이, 아유, 남사스러워라. 아, 그러게요. 저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설마니 제가 이 돈을 훔치겠어요? 승수 씨 화장실 가는 사이 잠깐 들고 있던 축의금이었어요. 근데 이 돈을 제가 훔쳤다고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지 이제서야 알겠네요. 이 집구석에서 생각하는 나란 인간. 아니, 변호사라니. 그리고 사돈이 어떻게 우리 며느리를 알아요? 그리고 네가 안 가져가려고 했다는 보장이 있어? 저희 집 문제로 좀 의뢰를 했더니 담당 변호사였어요. 아, 그건 그렇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 엎읍시다. 이걸 보고 있자니 도저히 우리 아들 이 집에 장가 못 보내겠으니. 참나, 무식한 집구석 같으니라고. 며느리 대하는 것만 봐도 알만하지. 아, 저 법학과 나온 거 어머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 변호사 시험 받고 합격했어요. 우연히 선배 사무실에 취직도 했고요. 나중에 자리 좀 더 잡히면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참나, 어머니한테 그냥 부엌대기였을진 몰라도 밖에 나가면 안 그렇거든요. 네가 변호사가 됐단 말이냐? 아니, 그럼 진작 말을 해야지. 아니, 그리고 사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화로 풀어요. 네? 제가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며느리 기강 좀 잡는다고 오보 좀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풀어요. 안 봐도 훤하구만. 뭔 얘기요? 난 이 집이랑 절대 엮일 수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그 애미의 그 딸년이지. 안 봐도 비디오구만. 이렇게 정산실에서 저희 3명의 구성이 오가자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 넋을 잃더라고요. 제 쥐어뜯긴 모습과 망연자실한 시어머니 모습, 그리고 잔뜩 화가 난 사돈 어른들의 모습까지. 그리고 모든 걸 파악했다는 듯이 남편은 시어머니께 연을 끊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소리냐며 남편을 뜯어말리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는 가장 행복할 딸의 결혼식에서 딸의 파혼, 그리고 아들도 잃고 그렇게 좋아하던 의사 사이도 다 잃었어요. 모든 게 자업자득 본인이 부른 욕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죠. 사실 안쓰럽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가 않았어요. 그저 우스웠죠.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엄마가 이 사람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진짜 여기까지 와서 이럴 줄 몰랐네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살아요, 우리. 이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방법 같네요. 그리고 사돈 어른들, 죄송합니다. 좋은 날 못 볼 걸 보여드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여보, 가자. 이제 엄마랑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풀어. 얼른 나와. 뭐야? 너 지금 어미랑 인연을 끊자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우는데 말을 그렇게 하니? 여자가 뭐길래? 여자?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 나를 도둑년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아들 없이 살아봐 어디? 그리고 아가씨 결혼도 파토 났으니 알아서 신랑감 다시 찾아보고. 윤미랑 승수씨 절대 볼 생각하지 마. 알겠어? 당신이랑 끝이니까. 전 그 길로 남편과 사돈 어른들께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물은 참 속이 시원한 눈물이었고요. 건너듣기로는 사돈 어른 집에서는
파혼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그냥 그 길로 파혼을 요구했고, 아가씨의 남자친구조차도 이번 일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다며 아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죠. 한순간 시어머니의 욕심으로 사위도 잃고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은 셈이었죠.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었지만 저도 이렇게 사돈 어른들께 도움을 받으니 진정으로 고맙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 원망하면서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모든 걸 돌려놓으라고 악다구니를 써댔어요. 그 모습도 얼마나 꼴사나운지 웃기더라고요.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 돌렸네. 그리고 우리 승미 결혼식도 다 해결해 놓으란 말이야. 네가 가서 말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야 우리 승미 파혼 없던 게 되지, 안 그래? 너 때문에 지금 다 망쳤어. 너 하나 때문에. 아줌마, 나가세요, 이 집에서. 그리고 그때 나 뒤뜯은 거 여기 상해 진단서야. 법원에서 보자고. 나 변호사인 거 이제 알았죠? 돈마저 잃고 싶지 않으면 얼른 나가요. 그리고 아가씨, 아니 야, 너 어린 게 그따위로 살지 마, 알겠어? 어디 지 엄마랑 똑같아가지고. 뭐야? 너 때문에 도은 씨도 나랑 헤어지자고 난리야 지금. 어떡할 거야? 내 미래였는데 네가 다 책임지라고. 얼른 가서 아니라고 싹싹 빌어. 네 말이면 어머님 아버님이 다 들을 거 아니야. 네가 그 집 살려줬다며. 제발 빨리 가서 말해. 내가 왜? 모든 건 인과응보란다. 알겠니? 너희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으니 그렇게 사는 거지. 평생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경찰에 자택 무단 침입죄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나가. 당신들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역가우니까 꺼지란 말이야.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신용을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죠. 시어머니는 약식으로 기소되어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법원에서마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남편은 이제서야 손절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진작 이랬어야 했다고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남편마저 늘 시댁의 편이었다면 정말 진작에 못 살았을 텐데 언제나 제 편이 돼주어서 고맙더라고요. 마지막에 부모와 절연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감행해준 남편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참 못 볼 걸 많이 당하게 했다. 마지막까지 엄마가 너한테 그럴 줄 몰랐어 정말. 아니야. 그래도 이제 후련해. 다신 안 보고 싶어. 다시 생각해도 도둑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잖아? 그 어르신들 아니었으면 진짜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었을 뻔했지 뭐야. 나도 당황해서.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내가 더 미안하지. 평생 고생만 시키고.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훨훨 날아다녀. 내가 많이 도울게. 고마워. 이제 나도 자존감 회복하면서 살 거야. 못했던 것도 실컷 하고 일도 하고 멋진 엄마가 될 거니까 지켜봐줘. 전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늦지막이 본 시험이지만 정말 시기 좋게 한 번에 합격했고 이제서야 꿈을 이루고 산다는 게 기쁘더라고요. 밖에 나가 일을 하니 자존감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편도 시댁과 아예 손절을 하고 나니 오히려 새 식구 이렇게 단란한 시간 보낼 수 있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돌아온 것 같아요. 가장 감사한 건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남편, 그리고 딸, 또 제 자신한테 너무 고맙고 저희 첫 의뢰인이자 이번 일에 1등 공신 그 어르신들께도 정말 고맙다고 매번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친정엄마가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큰 효도를 한 것 같은 기쁨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은 가까이 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항상 힘내시고 우리 곁에 행복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결혼 후 몇 년간은 암울하고 우울했지만 이렇게 앞날을 개척하고 살다 보니 참 웃을 날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세상에 늦은 일은 없더라고요. 학교 졸업 후 정말 아줌마인데 뭘 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건 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면 그게 맞는 길이겠죠. 여러분들도 이 글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